좀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 있으실까요? 오프라인 레슨을 하러 가면은 되게 손편지 네. 이렇게 많이 써주시고 얼굴 그림 같은 것도 그려주시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그 정도면 팬사인회 아니에요? 약간 제가 낸 책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인해달라는 분도 계시긴 계시는데 네, 그게 팬사인회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도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요? 바로 일본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다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와 자기소개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희라고 하고요. 일본의 카페토크라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 수업 사이트에서 1대1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유튜브를 하다가 조금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많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이 선생님은 진짜 일본에서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는 그 일본에서 오프라인 수업도 이렇게 개최를 했고 그 오프라인 수업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네네네. 오프라인 레슨, 이제 코로나 전에는 1년에 2번씩은 이제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한 4년 동안 못 하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하게 돼서. 와, 그럼 거의 일본에서는 뭐랄까 한국어 선생님계 아이돌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오늘 저 일본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다이 선생님의 한국어 수업 이야기부터 선생님만의 한국어 학습 팁이 궁금하다면 이번 영상을 꼭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와, 선생님,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한국어 수업을 한 지가 10년이 넘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와, 한국어 수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계기가 사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원래는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행 오, 네. 가이드를 하려면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런 자격증 수업을 하는 그런 데는 다 서울에 집중돼 있고요. 저처럼 대구에 사는 네, 사람들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도 듣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해서 그쵸. 좀 포기를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무 이제 아르바이트도 제가 접객, 이렇게 서비스업 쪽에 이제 음식 쪽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싫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떡해. 아, 되게 너무 공감되네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재택근무로 음,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이제 한국어 강사를 찾는다고 하는 이제 공고를 보고 일본어 할 수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취미 감각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일본어는 또 나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와, 네네네네. 선생님, 방금 되게 뭔가 약간,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깨 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되게, 아 근데 네, 되게 오래 공부해서 멋있었어요. 네. 네네네네. 그래서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한국어 그 공고를 보고도 뭐 제가 예전에 2010년쯤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한국어를 아, 가르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약간 보조 같은 거를 알바도 아니고 약간 볼런티어? 네, 자원봉사 같은 느낌으로. 네, 혹시 그 워킹홀리데이를 일본에 가신 거예요? 네, 일본, 제가 말을 안 했네요. 일본 도쿄로, 네, 아, 도쿄로 워킹홀리데이를 갔는데, 이제 한국어 그때가 소녀시대 카라 막 인기 있고 되게 케이팝이 점점 이제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수업하시는 거 보다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그쵸. 받침이나 이런 재밌죠. 거를 이제 막 수업을 하시는 걸 보고 어 약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때. 한국어 가르치는 거 재밌겠다. 약간 저는 일본어는 가르치기 싫었거든요. 왜요, 왜요? 네. 일본어를 공부했지만 일본어를 가르치면
이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오, 네. 네네네. 그래서 약간 제가 승부욕이 좀 강해가지고 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네. 좀 그냥 견제하기 위해서. 네, 이거 농담이고. 와, 선생님 되게 야망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뭐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약간 생각나고 해가지고 네,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와, 저는 일단 선생님 일본어 잘하는 게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처음 일본을 갔어요. 친구랑 친구 동생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갔는데 그냥 좋았어요, 일본이.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어를 공부했는데 와, 한자에서 포기했어요. 한자에서 한자가 나오는 순간 아, 일본어는 나를 싫어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뭐 어쩌겠어요. 네. 한자 어렵죠. 아, 그럼 선생님은 일본어를 거의 원어민 정도로 하시는 걸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 와, 네, 오래 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어가지고 거의 인생의 절반은 일본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와, 괜히 일본 학생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네요. 와, 그러니까 한국어 가르치면서 되게 네. 일본어 열심히 공부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넘게 가르치셨잖아요. 이제 선생님이 10년 정도 가르쳤으면, 네네. 아, 이제 이 한국어 수업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거다라는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런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서 진짜 제 마음대로 시작하고 제 마음대로 교재 만들고 제 마음대로 해왔기 때문에 약간 또 다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네. 최대한 1대1 하다 보니까 그 학생분한테 진짜 맞춤 레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생분 한 분 한 분의 약간 그 어휘 사전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이분은 이 단어는 알 거다, 이 단어는 모를 거다라든지 약간 그런 거를 그 한 분 한 분 기억을 잘 해두고 가르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야 이제 그분이 이제 쓸 수 있는 한국어를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오, 있는 선생님 거고. 되게 센스 있으시네요. 네네네. 네, 저는 그런 네. 센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공을 했어요. 와, 이런 센스가 있으면 전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왜 해요?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아, 맞아요.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좀 쉬운 단어부터 점점 이제 난이도를 높여가서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와,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무슨 재능이요? 가르치는? 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여행 가이드 꿈을 꾸기 전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도 꿈이기도 했고, 저희 시대 때는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60점이 넘지 못하면 다시 제시 네. 뭐 이런 시스템이었어서 뭐 그 통과를 못한 친구들을 남아서 이렇게 가르치거나 약간 이런 걸 하면서도 되게 재미있었고, 근데 물론 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저는 일본어 공부만 해가지고 어. 학교 성적은 딱히 좋진 않았는데 네네네네. 가르치는 거 되게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와, 근데 선생님이 그 방금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 개인에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고. 이게 사실 그 한 명 한 명한테 들어가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선생님 되게 회사 출근할 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어려운 걸 저도 너무 알고 있어요. 그 한 명 한 명에 맞게 이렇게 수업을 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다이 선생님의 그 한국어 수업의 특색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한국어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게 짱이다. 일단 전 교재는 시판 교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다 제가 만들어서 쓰는데 이제
처음에 한국어 가르친 지 한 뭐 반년 정도 됐을 때부터였나? 이제 하나씩 조금씩 다른 교재, 그때는 많이 참고를 했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구나, 라든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문법서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사서 보면서 이제 교재를 계속 만드는데, 이제 거의 초급에서 중급, 중상급 정도 레벨까지는 네. 제가 문법서를 이제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학생분한테 그냥 보내드려요, 무료로. 오. 네. 혹시 선생님이 교재를 만드신 이유가 시판에 나온 교재 마음에 안 들어서인가요?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 약간 가르치기가 어렵잖아요. 뭔가 약간, 뭐라 해야 음. 될까요? 약간, 책마다도 뭔가 문법을 가르치는 순서라든지, 아니면 그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쵸, 약간. 그쵸, 그쵸. 그죠. 배우는 입장에서도 왜 이런 대화를 네. 여기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최대한 실용적이고 약간 재미있게 좀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와, 저는 이런 선생님의 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교재를 만드는 게 또 쉽지도 않지만 특히 선생님은 좀 일본 학생들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또 일본 학생들에게 맞는 속도와 방향성으로 수업 교재를 만드셨을 거고, 그리고 또 선생님은 일본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일본어랑 한국어를 이렇게 서로 대조하면서 네, 선생님이 잘 담아서 만드셨을 것 같아서 선생님 되게 진짜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야망이 있는 네, 선생님. 네. 제가 와. 편하려고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편하기 위해서 그만큼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네. 만들고 했었으니까. 와, 잠도 안 자셨어요? 와. 네, 저 20대는 진짜 하루에 3-4시간 잤나? 아침에 해 뜨면 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는 걸까요? 제가 왜요? 잠을 너무 많이 잤나 봐요. 아니요. 잠은 자야 돼요. 진짜 네. 제가 반성하게 되네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네. 저는 아까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걸 들으면 결국 약간 선생님의 수업은 정말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수업인 거네요. 특히 교재부터 해서 학습 자료까지 해서 정말 선생님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네요. 그런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선생님의 수업의 어떤 부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문장이 되게 실용적이라서 좋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중상급 코스에서 많이 쓰는 이제 파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교재예요. 프리토크라는 게 약간 주제를 정해서 그냥 프리토크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프리토크만 하고 끝나면은 항상 쓰는 문법만 쓰고 쓰는 단어만 쓰고 끝나고 약간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네. 일본어로 대화 문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문장을 한국어로 좀 자연스럽게 바꿉시다라는 연습을 하는 레슨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 되게 저도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되게 리얼한 네. 대화문을 만들고 싶어서 좀 그렇게 하는데 가끔 웃으세요, 학생분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문장을 생각하셨냐고. 이게 뭔가 교과서에서는 와. 볼 수 없는 그런 네네. 약간 진짜 리얼한 대화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저도 언젠가는 제가 그 한국어 수업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수업 교재를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 10년째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아직 실행도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미 만드셨으니까 그게 너무 멋있네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 있으실까요? 오프라인 레슨을 하러 가면은 되게 손편지 네. 이렇게 많이 써주시고 얼굴 그림 같은 것도 그려주시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그 정도면 팬사인회 아니에요? 약간 제가 낸 책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인해달라는 분도 계시긴 계시는데 네, 그게 팬사인회예요, 선생님. 네. 너무 부끄러워요, 그럴 때마다. 근데 손편지에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한 한글로 이렇게 막 써주시는 거 보면은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네네. 좀 그런 오프라인 레슨하면 그런 약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와.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영상 보고 이제 공부했던 노트 막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보여주시고 이러면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꼭 이 영상을 보면 좋겠어요. 네, 저도 손편지 받고 싶어요. 손편지. 네네네. 네, 저도 그런 걸 받고 싶은데, 와, 선생님 진짜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진짜. 정말 맞아요. 그때는 네. 되게 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그 손편지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도 있으실까요? 뭔가 제가 가끔 뭐에 빠져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레슨 때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레슨 때 하거나 아니면 제 개인 SNS에서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그 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요즘엔 제가 약간 치이카와라는 먼자키라는 캐릭터 아시나요? 먼자키라고 있어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너무 되게 귀엽다. 진짜 귀엽거든요. 네. 얘들에 빠져 있는데 이제 편지에 이렇게 막 그림 그려주시고 하면은 와, 혹시 선생님은 그 수업하는 주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돼요? 3, 40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대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음, 그러면 약간 연령대별로 약간 네네네. 학생들의 살짝의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뭔가 요즘 20대 분들은 정말 신기해요. 약간 저는 일본어 공부할 때 책만 보고 공부했었거든요. 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스마트폰이 없었고, 이제 전자사전이 그쵸. 겨우겨우 나온 시대라서, 진짜 책만 보고 공부한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약간 공부 방법? 예를 들어서 유튜브만 보고 음. 공부했다라든지, 오. 그러니까 문법서를 전혀 보지 않고 유튜브 보고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되게 서울 사람처럼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3, 40대 분들은 좀 제대로 책으로 네. 공부하시거나 이제 시험 같은 거를 많이 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음, 음. 근데 저는 제가 느낀 건 전체적으로 일단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 학생분들이 진짜 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열심히 음. 공부를 하는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음. 네. 물론 다른 나라 분들을 제가 지금 디스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확실히. 음. 뭔가 더 물어보려고 하시고 수업이 끝나고도 따로 이제 찾아와서 어. 뭐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지금 일본 학생들한테 되게 많은 이렇게 선택을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럽네요. 네. 왜냐하면 사실 한국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진짜 한국어 수업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쵸. 네. 약간 이거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발음을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약간 오해하면서 네. 좀 웃겼던 이야기가 있는데, 아, 일본 네. 분들이 약간 그런 막 받침 발음이나 모음 발음이나 이런 게, 일본어는 모음이 적잖아요, 한국어보다는. 그래서 약간 발음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뭔가 이제 아들이 직업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셔서 네. 실직하셨나? 라고 해서 제가 이거 그쵸. 어떻게 네. 반응을 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아니라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였구나.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아들이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그런 적도 아, 있었고. 맞아요. 네. 이게 직업이랑 지갑이 좀 약간 발음이 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또 연말연시였던 것 같은데, 연말연시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강도 당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당해야냐고. 정말 그때는 진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그 네. 알고 보니까 카운트다운 발음을
일본에선 카운트를 카운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카운터다운이라는 게 약간 좀 발음이 강도 당했어요. 카운터다운 했어요. 강도 당했어요. 어떻게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한시름 놓으면서 다행이다. 저는 강도라고 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일들이 좀 가끔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진짜 한국어 수업을 하다 보면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저도 예전에 한 학생이 자기는 되게 똥이 좋대요. 그래서 자기는 똥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라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해요. 어떡해.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이더라고요. 그쵸? 돈. 네, 돈을 그렇게 발음을 해버리니까. 그분은 절대 다시는 안 틀리시겠네요. 네, 진짜 그때 너무. 재밌다, 진짜. 귀엽죠. 되게 외국분들이 그런 발음 틀리는 게 되게 귀엽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어 수업을 할 때 사실 이런 학생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는 음. 재미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진짜 네네네. 학생들이 뭔가를 점점 배워가면서 이렇게 한국어를 알아가는 모습도 재밌지만 맞아요. 실수를 통해서 약간 귀여운 모습들이 보이는 게 되게 너무 재밌어요. 그쵸. 제가 막 변태 이런 건 아닌데 되게 너무 귀여워요. 그런 모습이. 맞아요. 진짜. 귀엽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귀여운데 내가 실수하면 너무 싫어요. 진짜 이불킥.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아마 영어권이나 다른 나라 분들도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네. 발음을 너무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뭔가 발음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 사실 발음보다는 억양이나 이제 표현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어 발음하기는 진짜 한국 사람도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받침 발음이나 리을 발음이나. 그쵸. 아나운서가 아닌 이상 그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서 발음은 잘 못해도 되니까 받침이나 약간 스펠은 제대로 좀 잘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단어 공부를 할 때 약간 소리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물론 쓰면서 공부한 거 너무 귀찮고 힘든 건 알죠. 근데 이제 한국어는 정말 맞춤법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은 문법을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어 스펠은 좀 제대로 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와, 저 방금 선생님의 말에서 되게 진심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방금 선생님이 뭔가 정말 진심을 꾹꾹 담아서 진짜 스펠링은 네, 꼭 진짜 제대로 맞아요. 외워달라. 그거 안 외우면 진도가 안 나가요. 네, 많이 힘드셨군요. 근데 진짜 단어만 제대로 외우면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그 단계에서 안 넘어가면 너무 이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외워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사실 싫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학생들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일본어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많이 네. 들었어요. 제가 한 4년 정도 공부하고 일본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었거든요. 이제 그때까지는 책만 보고 공부해서 가서 이제 저도 막 진짜 단어 미친 듯이 외우고 하루에 한 권씩 외우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네, 정말 미친 듯이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워킹 갔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 1년 정도를 그냥 알바만 하고 살다 보니까 일본어를 쓸 일이 없고 너무 다 잊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뭔가 머릿속에는 있는데 안 그쵸. 나와요. 이게 약간 이 발음이 맞나? 이 억양이 맞나? 약간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오랜만에 말을 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일본어를 내가 자신감을 잃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라디오를 진짜 계속 들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어떤 이런 라디오가 좋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거는 다 들었는데 듣다 보면 좀 재밌는 것도 있잖아요. 약간 재미있는 회차 이런 거는 이제 몇 번이나 계속 듣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내가 거의 이해했다라고 생각해도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면은 또 모르는 부분이 또 들리는 것도 있고, 이제 어제 공부한 단어가 이때까지 몇 번이나 들은 라디오인데 오늘 처음 들렸다라든지 약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휘는 진짜 많이 듣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몸소 느껴가지고 많이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해주셨어요. 내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진짜 이 방법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선생님은 일본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국어가 일본어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국어랑 일본어는 진짜 너무 비슷해요. 정말 어순도 비슷하고 뭐 조사가 있고 이런 것도 되게 문장 구조도 비슷해서 처음에는 정말 그냥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은 책을 뭘 써도 상관없고 뭐 유튜브를 봐도 상관없고 그냥 단어 예를 들어서 뭐 사전 검색해가지고 나온 단어로 나열만 하면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문법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뭘 해도 어떤 공부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 좀 기초적인 문법을 공부했다. 앞으로 어떡하지? 라는 이제 중급의 네. 입구에 들어선 분들은 정말 많이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일본 학습자분들을 이제 여태껏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일본어가 어순은 되게 비슷한데 표현 방법이 되게 많이 달라요. 한국이랑. 진짜요? 어떻게 달라요? 정말 달라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인기가 많은 가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네. 동사나 형용사가 약간 네. 주가 되는 그런 문장이 많은데 일본어는 인기라는 단어랑 가수라는 단어를 한 조사로 연결하면 인기가 많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단어가 없어도 인기의 가수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지금 초절정 인기의 가수 약간 이런 느낌처럼 뭔가 그런 형용사나 동사가 없어도 명사를 그냥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런 문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일본 학습자분들이. 한국어는 동사나 형용사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한국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인기랑 가수가 있으면 우리는 인기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인기 가수면은 인기가 많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뭐 아무튼 되게 표현 방법이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많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한국어를 많이 듣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단어를 외운다는 게 퍼즐 조각에 비유를 한다면은 만약에 퍼즐 조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퍼즐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모르면은 이거는 문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서 이제 네.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기초적인 표현이라도 최근에 이런 게 있었는데 레슨 하면서 그거 먹고 되겠어라는 게 되게 한국어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은 먹다라는 단어를 알아도 되다라는 단어를 알아도 그거 먹고 되겠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표현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네. 많이 들어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정말 많이 듣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되게 어수는 비슷하지만 표현법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일본 학생들에게 그러면 추천하는 교재나 어플이 있을까요? 요즘 근데 뭐 어플이 하도 많아가지고 듀오링고라든지 저도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듀오링고를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되게 책 같은 거는 사실 저는 네. 진짜 책은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진짜요? 저는 좀 달라요. 저는 다이 선생님의 교재를 쓰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제 책을 좀 소개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추천했잖아요. 네. 제가 직접 만든 교재는 PDF 파일로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낸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초급 분들한테 이제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 한글을 외우는 책인데 그림 제가 그렸어요. 되게 와, 너무 아기자기해요. 네.
일본 분들한테 딱 최적화된 그런 한글 책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 책 제목이 네. 소리랑 문자가 연결되는 한글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일본 분들이 알기 쉬운 감각으로 약간 설명을 하려고 노력한 책인데 이런 뭐 단어 같은 것도 나와 있고 모음 순도 사실 와. 한국어는 아야 어요 오요 오유 이 순으로 많이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뒤에는 이런 단어 같은 것도 제가 그림을 좀 그렸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펜 사인회 이런 거. 네. 와. 이런 좀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그리고 요즘에 케이팝을 계기로 공부를 시작하신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네. 약간 이런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표현 같은 거를 소개하는 책이라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책도 받으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사실 처음 낸 책인데 와. 이거는 이제 어떤 네. 주인공이 한국에 유학 가서 생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씬에서 대화문 이런 거를 좀 소개하는 책인데 되게 너무 초급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급으로 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책이거든요. 와. 그러면 지금 이 책은 특히 이제 한국에 유학 오는 그 일본 학생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보고 오면 되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되게 리얼한 문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한국스러운 저보다 언니니까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런 거라든지 대박. 너무 실용적인데요, 진짜. 이거 바로 진짜 친자매 되겠다는 그런 멘트 아니에요, 지금? 네네. 와,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책에서도 뭐 팬사인 네네네. 관련된 그런 간단한 문장들이 딱 초급 수준 학생들에게 음. 맞고 팬사인에 가면 네. 바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라서 선생님 고민 정말 많이 그렇죠. 하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케이팝으로 한국어에 입문하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네. 책인데 덕질이 테마예요. 아이돌들이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대사들 오늘은 타이틀곡 뮤비 촬영하러 왔습니다 라든지 약간 이런 걸로 좀 뭔가 문법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분들이 많이 들을 수도 있겠다 알아들으면 되게 좋아하시겠다라는 문장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이 정도면 교수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팬레터 쓸 때 와. 쓰면 좋은 그런 표현들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약간 이런 대사 있잖아요. 뭔가 팬레터에 쓸 것 같은 약간 그런 네. 것들을 좀 많이 네네. 넣어서 와, 근데 저는 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그 만든 책들을 보면서 느낀 게, 와, 선생님 진짜 진심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본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진짜 정말 잘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진짜 진심이고, 그리고 정말, 선생님 진짜 웬만한 한국어 교육 전공생들보다 훨씬 나으신데요? 그러니까 물론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건 저를 포함해서. 네. 네. 아니 진짜 왜냐면 전공을 하고 이렇게까지 책을 만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이미 책을 3권이나 내시고 거기에 수업 자료까지 있는 거는 와 진짜 이거는 반성해야겠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특히 제가 더더욱 뭐 물론 다른 분들 뭐 책을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와 선생님 나중에 어디 교수님 하실 거예요? 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근데 저는 제가 재미있어야 제가 재미있는 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서 제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컨텐츠는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일본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면 되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는 게 그 선생님의 그 진심이 많이 느껴져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특히 일본 학생분들은 진짜로 저한테 배우는 것보다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선생님은 또 일본어도 정말 잘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수업이 끝나고 나서의 그 상호작용? 그거를 통해서 학생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언어 공부가 진짜 매일 매 순간이 너무 배울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우면 상관이 없지만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한자어에 포기했잖아요. 네.
네, 한자어가 저를 너무 싫어해서 네. 네. 네,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한자어가 저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떡해요. 네. 그쵸. 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헤어져야죠. 네네네. 그렇지만 이럴 때 만약 선생님 같은 분이 음.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 헤어지는 거를 제가 좀 유예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너무 선생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혹시 이루고 싶은 현재 목표가 있으실까요? 그냥 한국어 하면 다이쌤이라는 게 약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역시 야망이 있으시군요. 그리고 그 야망에 뒷받침하는 그런 선생님의 실행력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계속 하시면 저는 나중에 한 5년, 10년? 물론 지금도 이미 선생님은 일본어권에서는 정말 유명하지만 진짜 5년, 10년 뒤에는 진짜 일본어권에서는 정말 한국어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너 한국어 배우고 싶어? 그러면 정말 그럼 다이센 아직 안 봤어? 뭐야, 너 한국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저는 진짜 꼭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엔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들 어떻게 하시죠?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말하면 되나요? 네, 욕하셔도 돼요. 네. 욕은 안 하죠. 남의 채널에 와서 욕을 하면. 네네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같이 영상을 이제 찍기 전에 그래도 채널에 약간 영상을 보는 게 예의이기도 하고 이제 저도 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 그 영상을 봤어요. 그 한국어 강사분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봤는데 되게 그거 보고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약간 호감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네 저도 똑같거든요. 그 중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어떤 공부 방법이 맞는지는 해봐야 아는 거고 뭐 아무리 좋은 선생님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 정말 공감을 해서 네네 저도 뭐 여러 가지 컨텐츠 만들고 뭐 모두가 즐거운 컨텐츠면 좋겠지만 안 맞는 분들은 제가 또 레슨 때도 말씀드리거든요. 저랑 해서 실력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게 잘 안 보이니까 다른 강사님들 수업도 들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한국어를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랑 12년 정도 이제 가르치면서도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그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하고는. 알고 지내는 분은 계시지만 약간 이런 컨텐츠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엘더님 채널 영상 정말 또박또박 발음을 하시면서 말씀을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학생분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와, 선생님 저 지금 눈물 날 뻔했어요. 어떡해. 저 지금 눈 너무 빨개진 거 아니에요 지금? 와, 제가 엔딩 멘트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네. 진짜 어떡해. 와, 네. 저도 선생님한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나요? 와, 진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는 네, 오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선생님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선생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뭔가 되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저는 선생님이 사실 이게 한국어 선생님으로 이제 살아가는 게 쉽진 않잖아요. 물론 선생님은 맞아요. 뭐 이미 뭐 책도 내시고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길을 가시는 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왜냐면 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난이고요. 네, 저는 사실 한국어 선생님들을 약간 덕질해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일이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국어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진짜 너무 항상 응원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선생님 일본어권 일단 장악하시고 한국어 하면 선생님
떠오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돼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자 이렇게 네, 오늘 팟캐스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